자, 기출문제 분석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는 목적은 비교적 최근에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를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들하고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고 설계가 됐던 점검이 됐던 검토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게 조금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또 내지는 이제 내 개인의 기준점이 좀 방향점이 이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반적으로 보고 대체적으로 그렇죠. 실제로 좀 바로 직전이나 그 직전에 시험에 출제했던 문제들은 출제가 안 되죠.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비교적 출제될 확률이 떨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는 시간 정도 그렇게 약간 우리만의 울타리를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데이터 정도로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름의 개인적인 기준점 정도를 설정하는 시간 정도로 이제 보셔도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일단 화재안전 기준부터, 자, 기술 기준, 성능률 다 포함이죠. 자, 그러니까 22회, 23회, 24회 이제 비교적 직전 시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23회, 22회는 출제가 없었죠, 그죠? 자동선 수학의 정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출제가 됐고, 자, 요 부분들은 여기 있는 요 부분들은 LPG 연료 외 용도 저장하는 가스 저장 양별 기준 부속 용도별 추가하는 수학이고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번은 점검해서 한 번은 설계해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전에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수학기구에서 주로 출제했던 문제들은 능력 단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산출하고, 그래 수학이 개수 산출하고 이런 게 사실은 대체로 줄을 이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수학이가 거의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 한 13회, 14회, 14회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이후부터 문제가 조금씩 능력 단위 계산하는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됐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대부분은 뭐라는 겁니까? 사실 점검보다는 설계의 좀 빈도가 조금 높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은 설계를 하시는 분들 내지는 점검하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능력 단위 관련한 부분, 수학이 개수 산출하는 부분들이 설계만의 영역인가라고 물음을 던져보게 되면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준점이 되는 부분들, 즉 점검을 하시는 분들, 특히 점검에서 계산 문제가 출제됐던 예를 보게 되면 점검 행위하고 관계가 있든지 아니면은 우리 자체 점검표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들이 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즉 그러니까 능력 단위를 기재를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간단한 계산 문제 같은 경우 물론 설계가 됐든 점검이 됐든 한번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항상 문제되는 분들은 뭐였습니까? 부속 용도별로 뭐 추가할 수학이고 이런 분들이 이제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 부분으로서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임에도 출제가 안 됐었던 부분들은 가장 기본은 수학의 설치 기준이죠.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은 없어요. 수학의 설치 기준. 간단한 겁니다. 뭐 수평 거리가 25m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형 수학이는 뭐 40m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기준들은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 뭐 간이 소양분해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볼 법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옥내옥의 사전입니다. 자, 옥내옥의 사전은 주로 사실은 설계에 좀 가까운 내용들이 있고 유체역학 뭐 이런 걸 일부 포함해서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데, 자, 일단 점검에서 이렇게 20회 출제됐습니다. 압력수에 설치하는 것 5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출제된 적이 있고, 자, 요거는 펌프 동력 방수구 설치제 비상전원 3가지, 비상전원 설치제 3가지, 노즐 방수량 공식 유도 설계 출제가 됐어요. 자, 그리고 수조 최대 유량, 배수 시간 산출 공식 유도, 배수 시간 계산 이렇게 해서 설계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부분적으로는 설계와 점검이 공유되는 부분들이 있고 일반적인 계산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점검에서는 좀 출제되기 좀 무리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압력 수조 관련하면 수교 공통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방수 제외 좋습니다. 자, 예전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요거는 또 출제됐는데 비상전원 3가지 설치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비상전환 그 자체가 수계 공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러면 비상전환과 관련한 부분들로서 요 세 가지 설치제란 이런 부분들 출제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노즐 방수용 공식 유도 이렇게 지금 되는데 방수용 공식 유도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이미 앞서 출제된 바 있었습니다. 그 참고를 하시면 되고 수조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뭐 수도 최대 유량이라는 배수시간 산술공식 유도 배수시간 계산 이렇게 했는데 배수시간 계산은 지금 바로 이제 출제가 아니고 차후에라도 이거는 출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층건축물의 화잔전 이제 기준, 즉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하면은 성능 소방 설계 대상이 되면 대부분 우리가 옥상 수조 잔낙차에 따라 공급하는 걸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배수 시간 이러한 분들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출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스프링클러인데 의외로 스프링클러가 거의 출제가 안 됐다, 그죠? 22, 23 출제가 안 됐고 24에 출제가 됐네요. 자, 점검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펌프 비축 배관, 성능시험 배관 설치 기준, 자, 그리고 설계에 출제됐습니다. 준비작동식 유수검증 장치 또는 일제 개방밸브의 작동, 요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수계에서 베이스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죠? 자, 그런데 요렇게 이제 출제가 된 이력이 있다라는 것은 펌프 비축 배관이라든가 성능시험 배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출제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기준을 쓰라 이런 부분들은 맞습니까? 작동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니까 그 외 부분들을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인데 한번 출제됐으니까 이번에 출제 안 될 거야. 그렇게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수계에서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연달아 출제되기도 하고 출제되기도 않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기타 등등 출제할 부분들이 제법 있다. 자, 그리고 간이 스프링클러 ESFR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자, 보시면 22에 자 하다가 ESFR 수온 계산이 점검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약간 의외했죠? 그죠? 자, 그랬는데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점검에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디에 이제 근거를 하냐면 점검표 작성에서 수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관리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확대 해석을 해보면 점검표상으로 또 그럼 어떤 거 기재를 하지라고 보게 되면은 펌프 동력이라든가 전향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추정을 하거나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더라도 전향정을 구하거나 동력을 구하거나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이건 결국은 확인의 과정이잖아요. 그죠?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정도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기타 등등 해가지고 한번 띄고 한번 했으니까 출제될 개연성 조금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ESFR 하게 되면은 사실은 눈에 가는 부분들이 ESFR보다는 창고 시설이죠. 그죠? 창고 시설의 화전자 기준이 만들어졌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더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라지드로 패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쓰게 되는데 화재 조기 진압용 쓸 수 있어라는 전제를 두고 어떻게 해요? 창고 시설 관련한 그런 기준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창고 시설 관련한 기준들 그 외에 공동주택 눈에 굉장히 많이 띄는 요 두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특정 소방 대상물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분히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분위기는 형성이 되어 있다. 기타 등등도 있죠. 그죠? 몇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은 충분히 준비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 외에 간이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제 특히 우리가 상소집계량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밸브나 뭐 기타 등등 도시 순서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웬만한 부분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의외로 간이 같은 경우는 출제가 안 된 부분들이 5개의 간이에 대해서 20분 이상 해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수온도 영향을 미치고 펌프 토출량 그리고 비상전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대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두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물분모 있고 미분모 있습니다. 아주 크게 눈에 띄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미혼모 같은 경우는 개정안을 사실은 이제 올라간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시험 전에 대두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시험이 출제될 수 있는 개연성을 좀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미분모에서 출제된 것들, 그러니까 예전에 설계에서 출제가 됐어서 좀 미분모 처음 도입되고 나서 우리가 수온 계산하는 거, 그리고 온도 관련해 가지고 계산하는 게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시험 청소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날되는 마지막 항목이 있는데 그분들은 전통적으로 이거는 점검용이야 라고 해가지고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마지막에 하나가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관련 부분들이 하나가 들어가 있죠. 좀 특이하게. 자, 봅니다. 자, 점검에 처음 출제된 것 같아요. 거의. 프로포셔널의 정의 이제 이렇게 이제 출제된. 프로포셔널은 사실 한 두 번째 출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포 문제는 설계 및 시공에서 계산 문제로 대부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 계산 문제로 출제되거나 유물 안전 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을 가지고서 출제되거나 그게 이제 보편적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주로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은 포는 대부분 우리가 설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외의 부분들로서 점검이라든가 아니면 설계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느냐?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출제돼야 될 부분들 중에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저는 종류 및 적응성이 가장 베이스라고 봅니다. 자, 포를 쓰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이러이러한 장소에 적응성이 있어가 첫 번째로 나와야 되죠. 왜냐면은 이게 물에다가 뭐를 섞었습니까? 일반적인 물로만 안 꺼지니까 약품을 섞었잖아요. 근데 약품을 섞는 장치가 중요해. 그게 프로포션하고 이게 한 두 번 출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디에 쓰지? 이제 그게 종류 및 적응성입니다. 그래서 하자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서 이제 종류 및 적응성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차고 주차장, 항공기 경납고, 특수간물 저장 취급, 그리고 하나가 발전 기술 요렇게 되잖아요. 요런 장소에 요런 설비가 추가되고, 그래 수원은 요렇게 되는 거야. 그게 가장 베이스가 이제 될 거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베이스가 되고 나면은 가장 눈에 띄는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은 뭐냐, 압축 공기포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눈에 뜨고 또 계산 문제로도 만들 수 있고 쓰는 형태, 기술하는 형태 정도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CO2입니다. 자, 22회 출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소 저장량, 최소 방사량, 방사 소요 시간, 저장기 기준 5가지. 그리고 신부화재, 10도시 소화 약재, 선형상수 산출 이렇게 해서 주로 설계 출제가 됐습니다. 자, 공통적인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CO2, 할론, 할로겐 환물, 불활성 기체 이렇게 해가지고 분말까지는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흔히들 가스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스계 수화설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 이렇게 CO2에서 이렇게 출제된 거, 자, 할론, 기동용 가스연기 설치 기준 이렇게 설계 출제됐습니다. 자, 그리고 할로겐 환물 불활성 기체가 보는 무유출, 자유출, 산출식 유도, HFC 271A 선행상수, 최소용기수, 사람 상주하는 시 HFC 271A 및 IG100 최대 용기수. 자, 배관, 그리고 그 다음에 24 배관 최대용 압력 계산, 아보도르 법칙과 샤레 없이 용한 소화 약재별 선행상수 개념 설명, 요렇게 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공통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뭐로 볼 수 있습니까? 가스계에서는 설계 및 시공에서 어마어마하게 출제가 됐다. 거의 대부분이 설계 및 시공이었으니까 설계 및 시공에서 강세를 어마어마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점검에서는 사실 출제 빈도가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설계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요거는 마스터 돼야 되는 거고, 점검에서는 완전히 버려야 된다. 버리기는 찝찝하죠. 왜냐하면 점검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아직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점검 행위를 할 때 했었던 거, 그러니까 앞서 몇 해 전에 출제됐던 게 액학해서 레벨 메타 이런 것도 있기도 했죠. 그러니까 점검 행위 할 때 항상 보면 우리 뭐 하는 겁니까? 저장량이 얼마인지, 그래서 액학해서 레벨 메타 같은 그런 거 실제로 측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로 출제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점검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설계에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저장 용기와 관련한 기준들은 가장 베이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앞서 출제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제된 연차가 조금 되기 때문에 지금 저장 용기, 설치 장소 있고 저장 용기 기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충전 및하고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가져가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분들이 약자랑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약자랑 이런 것들은 대부분은 뭡니까? 계산 문제로서 주로 언급이 됐었던 게 이제 대부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자, 그러니까 계산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당연해야 됩니다. 점검에서는요, 필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완전히 좀 없다 하기에는 좀 찝찝한 맛이 있죠. 약재량이라는 분들이. 자, 일종의 계륵이잖아요, 계륵. 완전히 안 하지도 못하고 하려니까 이제 그렇고.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분들이 약재량과 관련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제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 폐쇄 장치 관련한 부분들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면경보라든가 이런 분들은 가스계 다 공통인데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이런 분들은 앞서 우리 점검이든 설계든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전제로 가는 게 맞죠. 그리고 특히 CO2 같은 경우는 개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개정이 일부 있어가지고 추가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없었던, 그러니까 사고 발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완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밸브 관련한 그런 부분을 용전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몇몇 가지들이 추가가 됐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거는 설계든 점검이든 출제될 수 있다는 전제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 철저하게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타로는 사실은 눈에 띄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설계에서 계산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 그런 분들을 보는 게 맞고, 한류 난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 보게 되면 전체 이 문제 이외에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계에서 일부 문제가 출제되고 가스계에서는 거의 대부분 반드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22위에서 출제가 안 됐을 뿐이지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주로 어디에? 설계 및 시공에. 출제가 된 회차, 안 된 회차 이렇게 보게 되면 출제된 회차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감안하셔가지고 계산 문제는 사실 버릴 게 없다. 자, 그리고 혹시나 또 이제 설계에서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은, 계산 문제 풀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약재별 분자량을 알아야 되죠. 그죠? 분자량을 알아야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설계만 하시는 분들에 해당하는 것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기타 분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고체 로절 들어가 있습니다. 고체 로절은 기준을 쓰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계산 부분 하나 있거든요. 공식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공식 아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뭐 수화밀도가 어떻고 설계밀도가 어떻고 이렇게 해서 제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계산 문제를 아주 단순한 문제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에서 어떻게요? 기술하는 문제로 설계 내지는 점검,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고체 로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 부분들은 뭐라면 열난전 이격거리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고체 로절이 방사가 되면서 온도 상승이 있다라는 거고, 그 온도 상승에 따라서 어떻게 열난전 이격거리 같은 것들이 있어라는 굉장히 특이한 내용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그게 이제 포인트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비상경보, 비상방송 뭐 출제가 거의 없죠. 그래서 비상경보에서, 그러니까 뭐 출제된 이력들을 보면 아주 오래 전에 직상발화 경보 방법 해가지고 비상방송이 한 두 차례 이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게 7이었습니까? 뭐 9였습니까? 이렇게 한 두 번 출제, 그 이후로는 거의 등장을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 번 있었었고, 단독 경영 감지기가 출제된 이력들이 있었었고, 발신기 출제된 이력들이 있습니다. 전체 쭉 거집어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들에서 출제가 될 법한데 안 된 부분들이 딱 배선 하나 남았습니다. 배선. 배선하고 비상방송에서 기본적인 설치 기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실내는 1와트, 뭐 그 외에는 뭐 3와트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대비되는 게 눈에 띄는 게 창고 시설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3와트로 해야 되라는 일부 이제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눈에 조금 이제 띄더라고요. 그래서 배선 관련한 부분들, 방송의 배선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방송에서 배선에서 한 가지만 빼면은 비상경보 설비 배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출제되지 예상이 되지 않을까. 일단 뭐 자동의 탐지 설비로 넘어옵니다. 자, 보시면 자, 설계 출제됐습니다. 경계교역수, 감지기 종류별 수량, 경고대에는 층, 배선 내역 가닥 수, 그리고 사델타 기동저 사용유, 그리고 유도 과정, 전동기와 델타 개선으로 운전 시 점등되는 램프, THR의 명칭과 역할, 이렇게 해서 설계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뭐 퐁당 한번 띄었네요. 그리고
24 출제가 된 게 회로제한 계산, 동작 전류 계산, 배선, 도시교 의미, 수신기 공통선 시험의 목적과 판정 기준 이렇게 설계 출제됐고요. 그리고 수신기 브릿지 정유회로 V 출력 전압 및 T 주기 계산, 브릿지 정유회로 시유회로 내의 역할, 수신기 연축전지 용량 계산 이렇게 해가지고 출제된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속적으로 출제되는 부분들은 경계교육 관련한 그러한 부분들이고 감지기 수량 산출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전통적으로 꾸준하게 출제됐던 부분들이고 자탐에서 어떻게 보면 계산 문제로는 경계교육 수를 구하는 이런 부분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자, 근데 이 경계교육 수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설계만의 전유물일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점검에서도 접근 가능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물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감지기 수량 계산하는 거나 이러한 분들은 점검에서도 한번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물음표를 사실은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사항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봐두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때까지는 설계에서만 출제됐어요. 근데 점검에 출제될 개연성 한번 보자. 그 외에 스타델타 기동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동기 기동과 관련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가지고 우리가 동력제방 관련한 그러한 부분들이거든요. 동력제방 관련한 부분을 예전에 출제가 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점검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동력제방 그 자체에서 고장 진단 요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전에 한번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동력제반에서 출제되어야 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동력제반 그 자체에 대한 설치 기준은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비교적 단순합니다. 자, 그거 한번 한 번도 이때가 출제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부가적으로 조금 더 보게 되면 동력제반에서 어떻게요? A 접점이 어떻고 B 접점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여자가 되고 소자가 되고 해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는 겁니까? 기사 실기에서도 출제되거든요. 시퀀스죠. 그죠? 시퀀스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설계가 됐든 점검이 됐든 한 번 정도 등장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으로 그런 시퀀스가 설계만의 전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점검하는 행위 중에서 늘상 동력제반에서 발생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점검하시는 분들은 시험 직전에 한 번 정도는 보고 가는 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등등 자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됐는데, 자, 그러니까 설치 기준이 비교적 최근에는 많이 출제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비교적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그러면 출제될 수 있는 개연성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경계구역입니다. 경계구역은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산 문제로 출제되든 기술하는 문제를 하든 그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자, 설계 점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수신기 적합 기준은 비교적 경미해졌습니다. 수신기는 적합 기준이 있고 설치 기준이 있죠. 근데 설치 기준은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한 번도 출제 안 됐습니다, 수신기. 그러니까 제반이라든가 수신기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수신기는 출제된 이력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한번 반드시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감지기 설치 기준 웬만한 거 출제됐거든요. 웬만한 거 출제됐는데, 자, 희한하게도 감지기 설치 높이에 따른 적응성이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어요, 관리자 시험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웬만한 설치 기준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출제가 안 된 부분들이 몇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반도체 공장, 이런 데 설치하는 거 있죠? 만기법에 있습니다만, 반전흡입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흡형 감지기 설치 이런 것들이 있죠? 그거 출제 한 번도 안 됐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준비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연기 복합형, 열연기 복합형 뭐 이런 거 있죠. 복합형 감지기 설치 관련한 그런 부분 조금 어폐가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연기 복합형이 좀 많다고 판단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출제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한참 출제되다가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한참 출제되고 출제가 안 되고 있는 게 예전에는 우리 화재안전 기준 시절에 별표 1, 별표 2 이렇게 되는 별표처럼 되는 게 다시 기술 기준에 들어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몇 가지 것들이 출제가 빈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근데 비교적 최근에서는 어떻게 출제가 많이 안 됐거든요. 그 안개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지금 암기에서 그러니까 출제가 된다라는 전제로 좀 가야 되지 않나 할 정도로 출제가 한번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자탐은 그 정도. 물론 자탐 감지기 설치 제외도 출제 한 번도 안 됐어요. 감지기 설치 이것도 출제 한 번도 안 됐으니까 그거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동 속보 설비 있고 누적 경보기 있고 이렇게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자동 속보 설비도 출제가 안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누적 경보기 점검에서 설치 방법 이렇게가 출제된 이력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가스올 경보기. 자, 가스올 경보기 분리형 탐지부 및 단독형 경보기 설치 제외 장소 5가지 이렇게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스올 경보기는 비교적 최근에 조금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몇 년이 안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부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그 외의 부분들, 아주 눈에 띄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근데 출제가 안 된다라고 보기는 좀 찝찝한 정도는 그런 느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피난기구가 이제 비교적 한참 출제되다가 지금 비교적 최근에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피난기구 출제될 가능성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보는 게 맞고, 인명구조기구, 자, 이가 18회였나? 19회였나? 그 정도 출제됐거든요. 근데 출제되지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명구조기구에서 몇 개 어떻게 설치하는데, 이제 그 수량 기준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로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게 이제 출제에 해당되는 것들. 자, 그리고 유도등, 자, 22회 이제 건너뛰고 23회 출제됐습니다. 유도 표지 설치 제외 4가지 해가지고 이거는 성능 기준 써봐라 조금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성능 기준이 기술 기준하고 사실은 유사한데 조금 다른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해가 있고, 그리고 전 설비에서 예전에 그렇게 성능 기준 쓰시오 이렇게 출제됐거든요. 그래서 성능 기준에서 조금 기술 기준하고 좀 다르거나 눈에 띄는 것들은 사실 문제화에서 교재에 다 수록이 돼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상조명 등 소화용수 설비 이제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자, 요 두 가지도 이제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조명 등은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은 설치 대상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게 맞고, 유도등은 종류 및 정성이 있습니다. 정상하고 이런 분들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그런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일부 휴등 비상조명 설치 관련한 분이 사실은 눈에 좀 더 띄거든요. 그리고 비상조명 제외에 관련한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소방수 소화수조는 사실 특별하게 언급할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설치 대상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설비 한참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 뜸하드만 24회 출제된 게 공동예상제규의 최소, 전체 외출량, 배출구의 최소, 직선거리 이렇게 해서 이제 설계에서 출제가 됐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헌설비는 괄사 시험에서 전반적으로 양이라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강세를 보였어요. 강세를 보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설계에 좀 많이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설계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게 맞고, 계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자, 점검에서 그리고 설계에서 공통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가장 기본은 제험 방식입니다. 근데 제험 방식이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출제돼야 되는 이력 자체가 없습니다. 즉, 그러니까 제험 방식은 뭐냐면, 자, 그러니까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배기를 나고 급기를 내야 되는데, 복도에는 급기를 내야 돼. 그게 첫 번째로 나오는 거 통로 배출 방식. 통로를 구해가지고 안 할 수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제험 방식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왜 자꾸 눈에 띄냐면, 제험 방식을 쓰라라고 하게 되면 예전에 부속실 제헌 설비의 제헌 방식이 있거든요. 그거 쓰라라고 하니까 1종 제헌, 2종 제헌, 3종 제헌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도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헌 방식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댐퍼 스케줄이라 그러죠. 그래서 인적 걷기 하게 되면은 오픈 클로즈 이렇게 해가지고 걷기 배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베이스가 되는 게 제헌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왜 출제가 안 됐는지를 물음표를 가질 정도로 이제 그렇다라는 거,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이제 그렇게 보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구획, 전국의 구획인데 구획 끝 이미 한번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외의 부분들은 전 배출량 관련한 그러한 부분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죠. 근데 그 외에 제헌구역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제헌설비의 중요한 부분들은 급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급기가 내용이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거니와 출제도 한 번도 안 됐습니다. 크기 관련한 그런 기준들 여러분들 한번 자 보셔야 되니까 그거까지 같이 봐두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정도. 자, 특비전입니다. 문제가 조금 출제가 됐어요. 자, 꾸준하게 지금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 자, 설계입니다. 송풍기 풍량, 덕트 내 평균 풍속, 달치 바이시바스에 의한 덕트 마찰 손실, 제조 배출량 이렇게 출제됐어요. 자, 전설비의 시험 기준, 5가지, 이거 성능 기준 이렇게 해서 조금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제연설비에서 TAB 이렇게 해서 시험 측정 조정이 되고 그 내용이 조금 이제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서 요약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거 있었었고 입사의 성능 기준 수동기동 장치 작동 또는 개방은 4가지 차 개방형 비왕차,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차. 자, 그리고 설계 누설량 계산, 최대용 누설량, 배출용 송풍기 최소 풍량 및 입상 덕트 최소 크기 폐쇄력 계산. 자, 설계 수직 풍도 내화 구조의 벽. 자, 이거 조금 이슈가 되는 게 있어서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크기 송풍기 풍량, 동력 입상 덕트 최소 크기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포인트가 되는 것은 설계도 출제되고 점검도 출제되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 개방하는 4가지 그리고 차, 개방력, 비방차, 부속실, 계단실의 압력차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계산 문제죠. 그죠? 계산 문제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출제된 바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게 좀 자유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점검에서 계산 문제 다 하기를 바라지를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건 조금 특이한 케이스로 봐야 되는데 근데 앞전에 우리가 이미 개방력 확인하는 거 있잖아요. 개방력 계산하는 것들은 이미 앞서도 출제된 바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에서 출제되는 계산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점검 서식과 관계 있거나 점검 행위하고 관계 있거나 이런 둘 중 하나입니다. 사실 찹을 계산을 하고 누설량을 계산하고 이런 분들은 점검에서 사실은 맞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찹을 측정을 하고 개방력을 측정을 하는 것과 관련하는 것 정도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지금 이제 사실은 조금 오버가 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으나 우리는 약자죠.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은 왜 출제가 됐는지에 대한 배경은 일단은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대거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24에서 어마어마하게 출제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25에서는 뭐 출제될 확률이 조금 떨어지겠죠. 부분적으로는 좀 봐줘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설치 기준을 보게 되면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몇 가지 개정된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를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특비전도 마찬가지고 우리 거실전에서 앞서 보시는 재현설비도 마찬가지인데 이슈가 되는 몇몇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재현설비를 보면 개정으로 추가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재현설비의 정의라든가 댐퍼라든가 풍량 조절 댐퍼라든가 이런 정의들이 개정이 이미 됐거든요. 개정이 이미 됐고 그 외에 수동기동 장치라든가 아니면은 재현설비에서 성능 확인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충분히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와 대비돼 가지고 여기서 부속실 재현설비와 관련한 부분들에서 같이 빗대어 가지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뭔가 연결되는 게 있지 않을까, 확인돼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맥락에서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이미 실무자 교재 있죠. 소방안전관리자 실무자 교재. 자, 그러니까 실무 교육을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엔지니어들한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맥락으로서 이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포인트가 되는 게 유입공기 배출과 관련한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유입공기 배출하는 기본적인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수입 공도에 따른 배출이라든가 배출구에 따른 배출이라든가 아니면 전설비에 따른 배출, 그게 기본이거든요. 야, 그런 분들은 기술하는 문제로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소방안전원에서 소방 실무자를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실무자 교육을 받으러 오는 많은 기술자들이 있죠. 그 중에 기술사들도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귀에 많이 꽂혀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해요? 출제될 수 있는 거 아니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확률이 좀 높은 그런 분들이니까 전설비라든가 부속실 전설비는 유공기 배출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됩니다. 네, 그 부분은 포인트가 되니까 자, 그런 분을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연결 송수관이 있습니다. 자, 연결사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봤을 때 연결살수 같은 경우는 이때까지 출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상하십시오. 설치 대상부터 기준까지 전반적으로 예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비콘입니다. 자, 보시면 상륙연회로 배선, 분기점, 비상전원 4가지, 그리고 제외 기준, 그러니까 6kW 동열 용률 70% 사용 전 동기 전류 계산,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설계 출제가 됐습니다. 비상 콘센트는 출제될 확률이 어떻게요? 자, 그러니까 출제된 이력을 보면 언제 출제됐냐면 7회 출제됐습니다. 7회 출제돼가지고 그때 비상 콘센트 모르면 탈락 떨어지는 거 이렇게 지금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 17회 출제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24회 출제됐습니다. 자, 그러면 출제될 확률이 현재 줄었죠. 그죠? 현저하게 줄었잖아요. 확률이. 그러니까 거의 한 10회 정도 단위 때 비스무리하게 이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화잔정 기준은 출제될 확률이 아주 작아져 버렸습니다. 출제 안 된다고 말은 못하죠. 그런데 아주 작아져 버렸습니다. 자, 무통 마찬가지로 출제 확률이 그렇게 크지를 않다. 자, 그리고 지하구, 자, 점검에 출제됐는데 방화벽의 설치 기준, 성능 기준 요렇게 이제 지금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하구 같은 경우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지하구의 특례가 사실 눈에 많이 밟히거든요. 지하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하구 특례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적용해야 돼, 말해야 돼 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눈에 조금 많이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언젠가는 한번 출제가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근데 뭐 특례하니까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화잔전 기준에서도 어떻게요? 기술 기준에 특례가 있죠. 이렇게 적용하고 완화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봐두시길 바랍니다. 자, 소화기구하고 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자, 비상전원이 있고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도로 터널이 있습니다. 자, 23회 출제가 됐는데, 동작 시퀀스 권선에 인가되는 전압, 제외로 타임 차트, 순시, 동작 한 15기, 시 B접점의 타임 차트 완성, 전압 강화 콘덴서 용량, 그래 전압, 전동기, 동기 속도, 회전 속도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말만 도로 터널이지 이거 도로 터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도로 터널이라기보다는 도로 터널이라는 이름만 차용한 겁니다. 그렇게 출제되어 있으니까 거의 출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도로 터널 포인트가 되는 것은 어떤 부분들? 자, 순사해보게 되면은 예전에 제정이 되면서 왕창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 다음 출제가 되면 논란도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출제가 안 된 부분들 정도 보면은 물분무 소화설비와 관련한 내용들은 개정에서 중간에 추가됐기 때문에 출제가 사실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분무 소화설비라고 말을 했을 뿐이지 실제 기준은 출제가 거의 없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뭐 비상조명 등 정도, 뭐 그 정도 눈에 띄는 정도,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권총건축물입니다. 지금 보시면 설계 출제되는데 수원, 동력, 고가수 방식 적용 가능 한 중층 가장 높은 층, 노즐 방수압, 연결 송산 동력, 연결 송수 압력, 꽁내 사전, 가압 송수 장치 4가지 방식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피난족의 전설비 설치 기준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피난족 인명구조기구 설치 기준 이렇게 출제됐거든요. 자, 그리고 한번 띄었습니다. 자, 고층 건축물은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층 건축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 분들은 특히 별표가 많이 출제됐거든요. 별표가 많이 출제됐는데 별표는 뭐냐면은 피난 안전구역에서 설치하는 소화기구 관련한 그런 기준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같이 이제 믹스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피난 안전구역 면적 산정부터 기타 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 관련 규칙이라든가 초층 특별법이라는 같이 믹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같이 해가지고 조금 봐두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설계가 됐든 점검이 됐든 계산 문제가 됐든 그렇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조금 쉬었다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시죠.